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에서 동시녹음 활동하고 있는 방준극입니다. 2013년이었는데요. 그때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조금 동아리에 늦게 합류를 했었는데, 원래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카메라 인기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지원이 조금 적은 동시녹음에 자리가 있다, 한번 해보겠냐, 그래서 동시녹음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 동시녹음이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 올해로 22년까지 지금까지 동시녹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득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기보단 현장에 있는 동시녹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짧은 특강 같은 거 서울에서 했을 때 잠깐 올라가서 그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지금 강릉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되게 전래동화 같이 구전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해보고 짧게나마 해보긴 했었는데, 그 재미라는 단어 하나로 뭔가 정리하기는 좀 어렵지만 재미도가 저한테는 동시녹음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때 당시에는 동시녹음이 참 힘들긴 했어요. 이게 뭘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이게 좋은 소리로 담길 수 있으며 어떤 소리를 담아야 감독이 만족할까를 몰랐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 계속 하고 있었고, 카메라에 관심이 없진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는 그만큼 동시녹음을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연출을 하려고 사실 같은 활동하는 친구들이 연출 본인 글을 쓰고 본인의 작품이 나와서 무대에서 이렇게 GV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글을 조금 써보면서 나도 연출을 해봐야지 했지만,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지금까지는 유효한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동시녹음 현장에서 붐마이크 잡는 게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한테는 진짜 기회 몇 번 없던 것 같은데, 3일 동안 촬영을 하면 한 2번에서 3번, 아니면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정도는 정말 완벽한 아무 잡음이 없이 배우의 대사와 숨소리와 감정 연기가 깔끔하게 따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희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람의 연기를 화면이 아닌 저는 소리로만 듣는데, 그들의 호흡, 발성 이런 거를 귀로 듣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시녹음 할 때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이크를 잡고 누군가의 소리를 내가 온연하게, 물론 내가 실수하면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안 담기고 조금 영화가 사운드적으로는 안 좋게 들리는 책임감? 그런 것도 좋았고,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하면은 즐거운데 왜 즐거운지 곰곰이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고, 네, 잘 따였을 때 행복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카메라 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잘 찍혔을 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잘 담겼을 때 너무 좋고, 네, 잘 담겼을 때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제가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2학기에 휴학을 했어요. 일단 자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비밀로 했거든요. 부모님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은 휴학을 먼저 했어요. 그때 저는 등록금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과를 가질 않았거든요. 사회복지학과를 다녔었는데 그거는 부모님의 의견도 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급하게 성적을 맞추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자, 그래서 넣은 과였기도 했고요.
강릉에서 있고 싶었고 강릉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영화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물론 휴학을 하고 돌아갈 곳을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때 저는 이거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대학교 그만두지 않으면 영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학교를 휴학을 하고 영화에 전념하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가짐이 확신이 안 섰나 봐요. 자퇴를 하지 않으면 난 영화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마음가짐 때문에 휴학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땐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UCC 공모전 같이 SNS에 영상을 올려서 그걸로 수상을 했었나 참가상이었나 뭘 받았어요. 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인정을 받았다? 뭔가 내 뭔가를 보고 좋아해 준다라는 느낌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디어 센터에 무작정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저 영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물어보면서 확 마음이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었죠. 현실로 돌아오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나 뭐 어떤 기억인지는 선명하게 안 나는데요. 그 동아리에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좋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힘들었었죠. 그때 맨날 독서실 다니고 도서관 다니고 왔다 갔다가 해방구이지 않았나 영화가 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긴 해요. 일기 같은 걸 쓰고 뭐 끄적끼적거린다고 표현을 하면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렸는데 제 표현 방법이 글이 아니고 다른 게 하나가 더 생겼던 거죠. 영상이라고. 그러면서 영상이 너무 즐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네요. 그때 세 손가락이라는 동아리였는데 저는 영화 팀에 있었거든요. 어떤 동아리였냐면은 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공연이면은 공연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해서 만들어 본다라던가 영화라면은 영화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 그 다음에 편집까지 완료한다거나 그런 뭐 노래면 버스킹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아리였는데 되게 꿈을 많이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동아리였죠. 그래서 그 동아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13년도에 들어갔는데 15년도에 운영진까지도 해보고 내가 느꼈던 경험을 지역의 청소년들한테 다시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동아리에 활동을 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작품이랑 그리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한 작품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김진유 감독님의 높이뛰기를 통해서 동시 녹음을 처음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같이 사운드 감독하던 분이랑 붐마이크 잡던 분 옆에서 그때 라인 정리하는 라인맨 역할을 했었는데요. 영화라는 현장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또렷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감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액션 이러는 것도 너무 멋있고 저 붐마이크 드는 사람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때 기억으로 인해서 계속 영화를 하고 있는 거이기도 한가 봐요. 이제 제가 붐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지금 저번 주에도 작품에 하나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멋있음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긴 한데 멋있는 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있고 그리고 전역하고 크리스마스의 바다 조남현 감독님의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뭔가 더 똘똘 뭉쳤다 그래야 될까? 너무 추웠어요 그날이. 정동진에서 촬영을 했는데 막 몸이 힘들고 그리고 사운드를 어찌됐건 전역하고 처음 들어가는 거니까 그동안의 감각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으쌰으쌰 많이 해주셨고 스태프들끼리도 너무 좋았고 따뜻한 현장이었어요.
몇 가지가 말하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 너무 추웠던 현장이랑 몸이 너무 힘들었던 현장들이 있지만 나빴던 현장은 다 없네요. 생각해 보면서 몸이 고되더라도 그 고된 만큼 스태프들끼리 뭔가 더 뭉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를 막 세면서 촬영했던 현장에서도 사람들끼리 막 뭉치는 게 있었고 영화가 그게 또 좋네요. 되게 사람과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뭐 나빠질 수도 있지만 뭔가 그 작품을 하나 끝내고 나면은 유대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현장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전역할 때도 그랬고 몇 년 전까지도 계속 그랬어요. 뭔가 동시녹음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데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가 않다고 자꾸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현장에서 소리가 뭐 나면 후시 녹음으로 나중에 뭐 하면 되지. 그런 얘기도 저한테 해주시기도 했고 연기 오케이니까 일단 넘어가자 이런 것도 있었고 비행기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은 사운드 아예 못 쓰는데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재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인정을 잘 못 받나? 뭔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너무 강릉에서 계속 있다 보면 나를 잘 이렇게 필요로 안 하나? 너무 익숙한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좀 컸던 게 생계 유지의 문제였어요. 이게 저는 연출자처럼 본인의 작품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텝 테크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크팀? 누군가 감독이 있어야지만 제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이게 뭔가 힘든 거예요. 생계 유지를 하려면 영화를 해야 되는데 강릉에서 영화를 하고 싶은데 강릉에서 작품이 없다. 그럼 전 영화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스텝을 하기보다는 사운드가 너무 좋고 만약에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하고 싶다거나 카메라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보다 사운드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직업의 안정성을 좀 가져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올해 초반에 되게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고민을 계속 하면서 컴퓨터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뭔가 마음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어떤 회사에 인턴을 넣을까 고민하고 실제로도 넣어봤는데 넣으면서 크게 재미가 없었고 합격한다 그래도 크게 기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곳에서 나로서 존재한 시간이 아깝기도 물론 아깝거니와 이걸 할 때 저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제일 컸거든요. 그거를 자각을 하면서부터 다시 영화를 해야겠다. 사운드를 계속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계 유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죠. 이때 교육, 사운드적으로도 교육을 나가기도 했고 학교에서 영상 강사? 다른 말이 미디어 교육자? 그런 말로 많이들 불러주시는데 그런 걸 하면서 영상을 하고 있는 게 잘하는 행동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은 자퇴를 해버렸으니까 휴학이었죠. 근데 자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영화가 하고 싶다. 당연하게 뭐라 하셨습니다. 당연하게 뭐라 하셨어요. 어떻게 영화를 하냐. 근데 어머니가 저는 사운드 하는지도 모르셨거든요. 뭘 하는지를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냥 영화를 한다로만 알고 계셨고. 일단은 그거 해서 생계 유지가 되겠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해주셨죠. 마이크 잡고 그러면은 몸은 괜찮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너 5, 60대 되면 그거 계속 할 수 있겠냐 몸 아프지 않겠냐 뭐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볼게 라는 말로 어영부영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응원해 주세요. 지지는 안 해주시지만 응원은 해주십니다. 밖에서 맨날 촬영 끝나고 막 새벽에 들어오면은 피곤해가지고 옷만 대충 벗고 자는 저를 보면서 영양제 챙겨 먹어라, 영양제 챙겨 주시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부모님이 어찌됐건 응원하는 길로 가지는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인정, 뭐 그래 너가 좋아하는 거니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뭔가 죄송하죠. 계속 마음도 아프고. 제일 큰 계기는 작년에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지록화라는 수업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강릉에서 동시녹음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인연이 닿으면서 움직였던 게 컸고 아마 다른 지역엔 동시녹음하는 분들이 크게 없다고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녹음할 수 있는 사람 하면은 제가 가기도 했었고 서울에서는 그때 필름메이커스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기도 한 건데 되게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업 현장이 아닌 일단 학생 영화로 갔었는데 거기 가서 또 많이 느꼈죠. 아, 우리가 되게 잘하고 있구나. 강릉과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됐고 네, 일단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것도 즐거웠고요. 뭔가 숙소를 잡아주고 그리고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누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강릉에서는 아마 제가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나 봐요. 되게 편하게 보는 사람들, 자주 보는 사람들과 영화를 찍으니까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해진 건데 저한테는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분들과 작업을 하니까 또 새로운 충격, 경험? 네, 어떻게 자주 불러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같이 했고 동시녹음이 없으니까 제가 가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 가진 동경이 뭐였냐면 서울 현장은 엄청나다. 뭔가 규모도 크고 사람도 엄청 많고 기술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대학교를 서울로 막 가자.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아니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대학을 서울로 가야지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급훈이라고 하죠. 교실에 걸려 있는 곳도 뭐 대관령을 넘자 이런 것도 있었고 서울에 대한 동경이 컸었는데 영화를 여기서 시작하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면서 또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서울은 더 멋있을 거야. 더 클 거야. 그리고 서울의 현장에 갔는데 뭔가 제가 생각한 영화는 아니었던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각자 할 일을 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긴 하지만 뭔가 의기사소통이나 이런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다시 각자 할 일을 하러 가는 그런 구조가 저에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 봐요. 뭔가 팀으로 움직이는 게 끈끈하게 움직이는 게 우리 강릉에서는 좀 더 끈끈하구나. 강원도는 좀 더 이렇게 모여 있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하나가 좀 더 하나의 목표로 향하는 길이 조금 더 뭉쳐 있는 느낌? 그쪽도 뭉쳐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강원도 이제부터 그냥 강원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계속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원주에도 갔었고 춘천도 많이 가진 못했지만 뭔가 그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끈끈하구나 우린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강원도에 더 마음이 가고 여기서 계속 영화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려운 게 최근에 든 생각인데 자꾸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언제 든 생각이냐면 동시녹음을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라는 거를 이전에는 꾸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뭔가 현장에 갔을 때 마이크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더 또렷하게 들릴까를 꾸준하게 고민했는데 지금은 그 고민이 적어졌어요.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저밖에 없으니까 강릉에서의 동시 녹음은 저한테 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거든요. 좋은 점이었죠. 네. 어찌됐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영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나빴던 게 아, 나 잘한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확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적어졌고 뭔가 안주했죠. 현실에 너무 안주했어요. 그러면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같이 고민할 사람이 크게 없는 거예요. 사운드에 대해서 동시녹음 뭐 마이크가 어떤 게 새로 나왔다더라 이렇게 막 신나서 이거는 60보다는 뭐 416이 낫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저에게는 조금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지만 전문 사운드 하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물어보는 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활동하는 게 조금 힘들었었죠. 하지만 저밖에 없다는 거, 이 지역에서 동시녹음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자 단점이네요. 큰 장점입니다. 더 좋은 소리, 안 쓰는 소리와 쓰는 소리의 차이 이런 거를 제가 후반에 만지면서 체득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동시녹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후반 작업을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서 연락이 와요. 후반도 한다면서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데 지역에 그러면은 그동안 후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사운드 후반 작업을. 되게 필요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빨리 성장을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번 시작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하나 둘씩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투자한 거는 어떻게 뽑아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뽑아내야지. 그런 생각도 있고 계속 하면서 계속 느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좋은 소리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담긴다고 좋은 소리가 맞나 아닌가 그건 아직 정답을 못 내리겠네요. 멋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버리면은 제가 진짜로 계속 사운드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엔 믹서, 녹음기를 사면은 아, 돌아갈 수가 없겠다. 물론 계속 할 거지만 뭔가 마음이 너무 뭔가 탈출구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거 무섭다. 계속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막 드니까 뭐 하나 사고 싶은데 맥북을 샀어요. 그냥 일단은 사면은 작업을 하겠지. 노트북도 없었고 믹싱을 맨날 인디하우스 편집실에서 와가지고 이거 신청서 쓰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기도 하거니와 뭔가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취미 삼아서 가끔 이렇게 파형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막 뜯어보거든요. 근데 그럴 컴퓨터가 없는 게 뭐 자꾸 변명이 되지만 네, 그래가지고 그냥 샀어요. 멋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누구였지? 누가 맥북을 하나 샀어요. 근데 막 환율도 오르고 근데 이거는 환율이 적용된 게 전이다 막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샀습니다. 할부로 10개월. 솔직히 조금 힘들긴 해요.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야 된다면 일단 현실적인 금액들이 생계 유지는 힘들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영화로서는. 근데 아직까진 그 집에 같이 부모님과 살고 있으니까 라는 안전 울타리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갔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계실 때 다른 일을 막 그래서 교육도 해봤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턴도 막 넣어봤던 건데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돌아와야 되나? 아니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장편 작업을 한 1년 정도 있고 돌아와야 되나? 네. 막연하게 계속 고민만 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얼마 전에 동시 녹음을 했는데 예전보다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근육이 예전에는 그냥 파스 안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됐는데
너무 막 이쪽 몸도 아프고 도수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지금 이러면 10년 뒤에 내가 붐마이크를 들 수 있을까? 만약 제가 안 된다면 사운드를 누가 해야 될 텐데 사운드를 지금까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크게 없었어요. 카메라에 비해 보이는 게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속상하죠. 뭐 근데 지옥에서는 예, 지금의 저라면 꾸준하게 할 것 같아요. 지금의 마음가짐하고 지금의 생각이라면 강릉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남아있고 싶은 게 지금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싶기 때문이기도 해요. 당장 서울에 올라가서 사운드를 하고 뭐 좋은 기사님들 만나서 좋은 감독님들 만나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크지만 여기서 같이 활동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봤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가짐이라면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바뀔까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인터뷰하면서 든 생각이 뭔가 이게 영상으로 남는 거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미래의 나는 계속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렇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고 강릉에 남아있고 싶어요. 만약에 서울로 간다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싶기도 하고요. 작업적인 측면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물론 계속 사운드를 하고 싶지만 같이 사운드를 하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올바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왜 생각이 들었냐면 누군가 사운드를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온전하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식을 글로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습득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몸으로 체득한 거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밖에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겠구나, 머릿속으로. 어떤 사운드가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노력해야겠다. 뭔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염두에 두고 있어요. 더 잘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동시도 같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려면 후반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 녹음이 정말 중요한데 사운드 없이 영화를 보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하다고 인식은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사운드의 중요성도 다 물론 잘 아시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컷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컷이 길 때는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바다 감독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 풀샷에 롱샷이었거든요. 근데 한 2분 정도만 찍는 거였는데 감독님이 앵글을 보다가 너무 좋은 건가 봐요. 연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 6분 정도를 찍었어요, 그때. 처음부터 6분으로 알고 붐마이크를 들면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데 2분으로 몸을 세팅해 놨거든요. 뭐 이렇게 들었나? 뭐 어떻게 들었겠죠. 컷이 길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더 잘해서 후시 녹음을 최대한 안 하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항상 함께 작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정시 녹음이 저 혼자지만 뭔가 할 때마다 고맙다, 자꾸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덕분에 더 힘이 나기도 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항상 감사하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 인디하우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영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인디하우스가 없으면 저는 갈 곳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영화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인디하우스가 없으면 저는 영화를 꾸준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살짝 했는데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역에 같이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인디하우스가 없는 강릉 영화 현장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인디하우스가 존재해야지만 제 생각에는 영화 현장이 더 그리고 잘 되지 않을까. 예,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예 상상이 안 되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짝 한 방금 5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는 동시 녹음하라 그러고 마이크 없이 동시 녹음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디하우스는 지나가다가 들려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저한테는 뭔가 촬영한다 그러면은 아 여기로 모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당연한 그리고 없어서 안 될 곳입니다. 네. 동시 녹음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하면서 되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하는데 감독님들한테 뭔가 계속 미안한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조금만 내가 욕심 안 부리고 전 작품에 비해서 제가 늘어가는 게 자꾸 보이니까 그 전 작품 감독님한테 계속 미안하더라고요. 뭔가 하면서 자꾸 성장하는 내가 이전에 성장을 해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더 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만 더 마이크 드는 거에 대해서 마이크에 대해서 녹음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더 있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미안함도 있고 이제 뭔 말하는지 슬슬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항상 감독님들이 너무 고맙고 항상 함께하는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맙고 이런데 어떻게 말을 전달을 해야 이게 왜곡이 없이 잘 전달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뭐 역시 얘기를 마무리를 못 하겠네요.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여기서 영화 할 수 있게끔 영화를 계속 만들어 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고맙고 감사하고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감사하고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짜증 안 내주시고 잘 얘기해주시고 감사하고 조남현 감독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조찬희 감독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래도 잘 감사하게 얘기해주시고 예, 자꾸 사족이 길어지네요. 예, 그냥 그리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든 생각은 저희 부모님이 길을 응원해 주시고 지금 계속 감사하게도 지지해 주시는 거 응원 네, 아까 부모님이 지지는 안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속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결과물을 보여드려요 가끔. 어머니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도 안 보셔서 유튜브 영상들을 요즘은 TV로 띄울 수가 있으니까 봐라 이러고 보여주면은 뭐 고생했네 이러시는데 이번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작품도 같이 보러 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나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 자체가 저의 지지를 해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네요. 항상
지금도 조금 마음의 짐이긴 해요. 제가 누나가 한 분 있는데 누나는 어떻게 잘해서 취직을 하고 누나가 퇴직할 때까지 60한 60몇 그때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누나를 보면서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하고 있나? 좀 더 안정적인 길로 갔으면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마무리하자면 동시녹음은 중요합니다가 마지막 한마디가 되겠네요. 동시녹음 중요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